자, 반갑습니다. 신청전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고전 산문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고전 산문이 현대 소설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 산문을 읽을 때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 위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렁저렁 마친 후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직 후에 항성으로 올라갈 제 촌촌전진 여러 날의 낙숙이 오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마친 후에 점심밥 실컷 먹고 여인을 한 후에 하직은 사실 헤어지다 정도로 보면 되니까 어디론가 가나 보네. 여러 날에 걸쳐서 어딜 지나가지고 녹수정에 들어가니까 어떤 여인이 불렀네.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어 위주로 읽으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럭저럭 마친 후에 점심밥을 실컷 먹고 황성으로 돌아가나 봅니다. 올라갈 때 촌촌전진이라고 하는 게 매우 더딘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아니고 이해하자면 이제 신봉사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날에 걸쳐가지고 낙수교도 지나고 녹수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현대소설에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신봉사에게. 이리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신봉사가 괴이하여 좀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손을 잡고 인도하여 여인이 손을 잡았나 봐요. 사랑으로 들어가서 석반은 저녁밥을 의미합니다. 저녁밥을 올리니까 신봉사가 마음속에 이상하다 나를 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대하지 라고 저녁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아까 전에 했던 그 여인이 다시 나왔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신봉사는 내당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당은 안주인이 살고 있는 방, 지내고 있는 방을 얘기합니다. 여인이 가자고 얘기했고 신봉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주인, 뒷부분을 보면 아마 남편이라고 나와 있고요. 남편이 유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자 있는 데를 갑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한 있나요? 저는 독경을 못합니다. 독경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약간 무속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굿과 비슷한 여러 가지 무속의식들을 했는데 지금 신봉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는 의미였겠죠. 그 여인이 대답하되 아까 전에 그 여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잔말막을 보고 갑시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아마 신봉사가 생각한 거겠죠. 아마 내가 좀 약간 나쁜 일에 드는가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청에 들어가서 앉은 뒤에 좌상의 이런 말 모르더라도 대청에 올라가서 앉은 후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 여인이 하는 말이 자,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 같이 보는 거죠. 자, 신봉사지요. 신봉사가 얘기합니다. 나를 어찌 압니까? 아는 도리가 있겠나? 어떻게 압니까? 내 성은 안씨요. 이때 한 여인이 안씨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요. 소설에서는 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따라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제가 황성에 사는데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노복은 노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비가 흩어져서 사라지고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이제 시간이 25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점 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평생을 재갈합니다. 기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운수를 말하지요. 간밤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떨어져서 강에 잠기고 제가 건져가지고 품에 품었는데 일어나서 해몽을 했다. 아까 전에 내가 점을 볼 줄 알았으니까 나와 같은 맹인을 누군가 만날 거라는 짐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이 심씨라고 이 맹인 심씨인가 짐작을 해서 시비를 보내 아까 위에 있었던 여인 어떤 여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위에 있었던 이 어떤 여인이 안씨가 보낸 시비 다른 말로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종을 시켜서 맹인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네요. 천우신조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신령님이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일 제가 만났는데 우리가 연분이 있지 않을까요? 용우하다라는 말은 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지만 버리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말합니다. 신봉사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렇기가 쉽겠습니까? 안씨가 맹인 시비를 불러서
이때 안씨 맹인이 전체로 보는 게 좀 좋겠네요. 아까 전에 눈을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술상을 나오게 하고 그동안 어땠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신봉사가 다 얘기하고 속상한 마음에 슬퍼했습니다. 안씨 맹인이 위로하고 같이 잔 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심하는 신봉사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안씨가 위로합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신봉사가 대답하죠. 아이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던데 그게 근심이 되네요. 특히 제가 꿈을 꿨어요. 아까의 꿈은 안씨 맹인이, 지금의 꿈은 신봉사가 꾸었습니다. 불 속에 들었고 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을 말을 해요. 안씨 부인이 그 꿈에 대해 해몽합니다. 매우 꿈 내용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자 신봉사가 소할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웃으며 말합니다. 천부당 만부당 지설이고 뭔가 도리보다는 뭔가 사리에 맞지 않다. 그거 말도 안 된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못 믿어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아침밥을 즉시 먹고 걸문에 다다르니 어떤 걸에 가고 있었나 봐요. 걸내 소경 비칠러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심청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청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친 아버지의 행적을 알 수 없어서 맹인잔치를 배설하여 이거는 노폐물을 배설하다의 배설이 아니라 차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차려서 뭔가 명부 같은 거를 보더라도 신맹인이 없었다 봐요. 아버지가 없어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맹인축에 이제 안 드나 눈을 뜨셨나 아니면 속상해서 죽으셨나 왜 안 오시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보니까 도학동 심학구라는 사람이 있었고 심학구를 불러오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신봉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안씨가 좋게 해줬던 해몽을 생각하고 자신이 신봉사라고 갑니다. 신봉사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부친의 용모랑 비슷하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처자가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지금 황후입니다. 신봉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년을 잃고 딸을 두었는데 라고 하며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죠. 황후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보고 안고 있네요. 아버님 살아오셨네요. 지금 죽은 심청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슬픕니다. 아이고 아버지 저를 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신봉사가 두 눈을 번쩍 뜨니 이제 눈앞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놀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은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의 모친을 영원히 이별한 후에 너를 눈물로 길렀다. 하루아침에, 일조는 하루아침에라는 뜻입니다. 고생하다가 너를 보니까 너 꿈이냐 생시냐. 아이고 죽은 딸을 다시 보니까 인도황생이 아니냐. 인도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있네요. 여기에서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대화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청전 내용풀이 마치겠습니다.